태어나는 날, 늦여름이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부슬비가 하늘에서는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지막 날까지도 병원에 남아 나를 간호하던 힌지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을 향해 걸어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넌 비 오는 날 좋아해? 별로요? 습기도 차고 이래저래 귀찮아서요. 그렇구나. 선배는요? 아주 잠깐. 좋아해라고 단정 지으려던 한마디가 급히 반응을 선회한다. 와, 민트령이다. 개미 안녕. 어서와. 미나. 아직 방송 인식이 안 돼서 출첵이 안 될 거야. 방금 방송 켜서? 하는 것 같아. 정말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그러게.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게 되었다 같은 건가요? 그런가 봐. 현지는 우산 아래에서 나누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이 마냥 좋은지 내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웃음을 얼굴에서 거두지 않았다. 그럼 선배, 다음에 봐요. 아이고 208. 드디어 208이야. 고맙다. 고마워. 조심해서 들어가. 오랜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최근 들어 나를 자주 반겨주었던 샴푸향 같은 건 어느 곳에서도 맡을 수 없었다. 언젠가 들어본 적 있던 욕실에서 새어나오던 샤워기의 물줄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정적이었다. 상태를 경계로 밖에서 툭툭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만이 부족한 사운드를 미약하게나마 메꿔줄 뿐. 무언가를 상실한 듯한 집안의 모습은 어째서인지 비가 오니까 라는 설명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무거운 회색을 띠고 있었다. 소녀가 보이지 않는다. 소녀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나 했던 바람은 역시나가 되어 집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개수대에서 손을 씻고 나오다 냉장고에 붙어있던 레시피를 빤히 쳐다보았다. 소녀가 남긴 흔적이다. 소녀가 남긴 몇 안 되는 흔적. 소녀가 사라진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녀가 남긴 흔적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밖엔 없는 듯 했다. 일방적인 관계다. 소녀는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겠지만 나는 소녀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소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소녀가 어디로 사라진 건지 나는 자그마한 실마리조차 갖고 있지 않았다. 나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다시금 소녀가 부재했던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냉장고를 열자 남아있던 식재료가 눈에 들어왔다. 떼어낸 레시피가 적힌 메모를 빤히 바라보며 오랜만에 집에서의 식사를 준비했다. 1인분치의 요리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익숙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혼자 먹을 만큼의 요리를 하는 건 신기하리만치 익숙했다. 일주일씩이나 맛없는 병원밥을 먹어서 뭐든 먹으면 맛있을 줄 알았는데 소녀가 남겨둔 레시피로 만든 요리는 그저 그랬던 것 같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빗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 특별할 것도 없이 느껴졌다. 여름방학도 이젠 열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분히 생각에 잠겼다. 집에서 빗소리를 듣는 동안 이따금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떨어지는 현지를 겨우 받아냈던 그날 정신을 잃으며 보았던 기억들이 짝을 이루고자 자아내는 향기 같기도 했다. 과거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청각적 감각은 머릿속에서 변하고 변해서 몸이 떨릴 만큼 아련한 그 느낌은 언제나 소녀에게로 귀결될 뿐이었다. 아무런 연관도 없어야 할 그 이질적인 두 감각의 얽힘은 분명 내 머릿속에 소녀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다는 증거였을 것이다. 설아 안녕. 설아 안녕. 어서와. 방송 수고 많았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너머에 있을 우연의 우연까지는 생각의 끝자락조차 닿지 않았던 것이다.
그 뒤로 비는 사흘 정도 더 내렸다. 알아낸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로 나는 소녀가 남겨둔 레시피에 쓰인 음식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 둘째로 나는 비 내리는 날을 좋아했던 게 아니었다는 것. 내가 좋아했던 건 그러는 사이에 곁에 있어 주었던 소녀라는 것을 나는 뒤늦게 알 수 있었다. 비가 그친 거리를 걷고 있었다. 거리는 완전히 거쳐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다 뿐이지 명목상으로만 여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호등 앞에 서서는 아무도 없을 옆을 습관처럼 바라보았다. 길을 걸으면서 문득 옆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겨버린 모양이었다. 좋지 않은 버릇이네 라고 생각하며 나는 학교를 향해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아직 개학까지는 열흘 정도가 남았을 학교를 찾아온 건 개학하고 있을 학예제를 준비를 마무리할 겸 텔레이도스코프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지금으로부터 30분 전 평소와 같은 요란한 이모티콘이 치렁치렁 섞인 문자 메시지를 받은 나는 서머 가디건을 대충 걸치고 학교로 걸어온 것이었다. 2층 복도 맨 끝에 위치한 오컬트부 부실로 들어서자 나를 기다리고 있던 현지가 내게 반가이 인사를 건넸다.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부실은 학예제를 위한 단장을 어느 정도 끝마치고 마무리 단계만을 남겨둔 것으로 보였다. 이걸 혼자서 다 한 거야? 나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그랬어. 퇴원하고 나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병원에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부실 꾸미는 것 정도는 무리 없이 할 수 있는데. 저도 부실 꾸미는 것 정도는 혼자서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상대편의 체크메이트를 도와준 듯한 대화의 흐름이었다. 할 말이 깨끗하게 없어진 나는 그냥 현지를 따라 부스 꾸미는 걸 마저 마무리하기 시작했다. 선배, 그 유령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옆에 있어요? 아니, 없어. 그럼 오늘은 혼자 온 거였네요? 근데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네? 벌써 성불시키기라도 한 거예요? 그게 사라졌어. 집에 돌아와도 안 보이더라고. 말도 안 돼. 분명 보이지는 않았지만 둘이 엄청 친해 보였는데? 거짓말 같다며 나를 바라보는 현지에게 나는 며칠간의 추측이 반쯤 뒤섞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쩌면 그때 이 구역에서 나랑 떨어지기로 마음먹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왜요?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글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 자신은 살인자였음에 틀림없다고. 살인자요? 응, 살인자. 그리고 아마 그 연쇄살인범이 그곳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것도 그 유령 여자애가 시체를 처리했다고 밖에는 다른 생각 거의 안 들어. 그럼 그때 주변이 새까맣게 타 있었던 이유도... 맞아. 화마가 다 태워버린 거라고 하면 되려나? 그래서인 것 같아. 말없이 사라진 이유도 내가 더는 살인귀인 자신을 보지 않았으면 해서 나의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그나저나 보이지도 않았는데 친해 보였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건... 선배는 그런 적 없어요? 없는데? 둔감하시네요, 선배. 그렇게 말하니 다시 할 말이 없어졌다. 어쨌거나 이제 텔레이도스코프로 유령을 없앨 방법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 정말요? 뭐... 유령도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긴 했다. 현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나를 조금은 위아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때 유령을 없애기 위해서도 출력이 더 필요하다고 했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유령을 없앨 공식이 완성되지 않은 건 맞는데 출력은 충분했거든요. 뭐야, 그런 건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어? 그럼 텔레이도스코프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일에 흥미가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계획이 틀어지는 거였다고요.
철두철미했구만. 죄송해요, 선배. 아니야. 그러라고 이런 이야기 꺼낸 건 아닌데. 갑자기 얼굴을 울상으로 물들이는 현지에게 나는 다급히 수습의 말을 꺼냈다. 정말이지. 그런 얼굴을 하면 또 뭐라 할 말이 없어지잖아. 부스 예쁘네. 정말요? 다행히도 현지는 금세 표정을 펴고선 자신이 꾸민 부스를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둘러보았다. 현지를 따라 부스를 둘러보던 나의 시선이 인형 진열대에 고정된다. 그냥 봤을 땐 잘 몰랐는데 이렇게 가지런히 진열해 놓고 보니 현지가 만든 인형과 내가 만든 인형이 구분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 인별님 어서와요. 인별님 안녕. 안녕하세요. 좋은 저녁이에요. 좋은 오후예요. 저녁? 서투른 마감과 약간씩 삐뚤어진 이목구비의 인형은 분명 손재주 부족한 어떤 후배가 만든 것이겠지. 근데 인형은 내가 만든 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전혀요? 어느 면에서요? 자신은 전혀 납득 못하겠다는 듯 현지는 강한 부정의 의사를 표했다. 내가 만든 인형이랑 네가 만든 인형, 딱 봐도 둘 중에 내가 만든 게 더 예쁘잖아. 선배, 미적 감각이 부족하시네요. 아까 전까지 네가 꾸민 부스 예쁘다고 해준 사람한테 그게 뭐냐? 그럼 내기할래요? 누구 인형이 더 잘 팔리는지. 약간은 상기된 현지의 얼굴에서는 묘한 승부욕이 느껴지고 있었다. 자신의 미적 감각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걸까? 그건 그런데 왜 하필 이번에 또 내기인 거지? 단순한 승부욕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은 위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때 술 먹방 잘 봤습니다. 장모님, 아이고 오셨어요. 장모님 술 먹방 잘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니 좋네요. 재밌었어요 저도 그때. 오셨어요? 누군가 했네. 내기라고 하면 뭘 걸 건데?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소원 하나 들어주기 어때요? 안 할래. 선배, 지금 질까봐 그러는 거 맞죠? 자신이 없어서 그래. 질 자신이. 여하튼 넌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내기 이야기 꺼내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는 내기하자고 안 하거든요. 뭐야, 그럼 여태껏 나한테만 그런 이야기 꺼냈던 거였어? 약간은 농담조로 꺼낸 이야기였는데 의외로 현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지? 나 호구라도 잡혔던 건가? 뭐야,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그건 비밀이에요. 뒤로 한 발짝 발걸음을 물리며 현지가 말꼬리를 내렸다. 그렇게 말하면 내가 호구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당황한 듯 다시 말꼬리를 올리는 현지. 그러고선 현지는 혼잣말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평범한 장소에서였다면 들을 수 없을 크기의 목소리였겠지만 들리는 소리라고는 단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뿐인 공간에서는 또렷이 귀에 닿을 정도의 목소리가 나에게 들려왔다. 그래야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지는 자신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쩌면 자신의 심장박동에 말소리가 묻혀버린 걸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이 나에게 닿은 줄도 모르고 눈동자를 연신 깜빡이고 있는 현지를 바라보며 나는 그만 머쓱한 웃음을 터뜨려버렸다. 그래서 내기는 안 할 건가요? 됐어. 가게제 끝나면 내가 저녁이나 사줄 테니까. 정말이죠? 응? 깜빡이던 현지의 눈동자가 부담스럽게 반짝이기 시작해서였을까? 부실을 꾸미는 일도 다 끝났기에 나는 슬그머니 문을 열고 복도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뒤따라 나온 현지와 함께 복도를 걷던 나는 저편에서 이쪽을 향해 걸어오는 여학생 한 명과 마주쳤다. 이상한 나라로 향하는 백색 토끼처럼 급히 어디론가 향하는 한 여학생. 온몸에 바쁜 기색을 잔뜩 칠하고 복도를 걷던 여학생이 유미였음은
그저 우연에서 비롯된 일이었을 것이다. 아, 학예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나를 발견하자마자 가던 길을 멈추고선 내게 말을 걸어오는 유미. 나는 그렇다고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유미는 나의 옆에 서 있던 현지를 가볍게 스캔하고선 이야기를 이어갔다. 학교에서 보는 건 또 오랜만이네? 그러게. 넌 어디 가는 거야? 잠시 교무실 들렀다 오는 길. 이래저래 바빠 보이네. 뭐, 매번 그렇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하는 유미의 얼굴에는 어딘가 껄끄러운 표정이 덧대져 있었다.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올해 학예제 폐회식 때 불꽃놀이 하기로 했었잖아. 근데 며칠 전에 불꽃놀이를 담당할 불꽃부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지 뭐야. 그래서 불꽃놀이를 담당할 사람이 새로 필요하다나. 광대님 어서 오세요. 광대님 안녕하세요. 좋은 점심이네요. 애칭. 그거 큰일 아니에요? 학예제 때 쓸 불꽃은 다 만들어놔서 완전 큰일 날 정도까진 아닌데 일이 귀찮아진 거지. 누군가가 불꽃놀이 진행 순서도 짜야 되고 당일날 불꽃도 다뤄야 하니까.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 일을 내가 맡게 된 거고. 지금도 엄청 바쁘면서 그런 일까지 맡게 된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치만 하려는 사람도 없었던 데다가 다들 내가 했으면 하는 눈치였기도 해서. 이제 가봐야겠다. 다음에 봐. 나와 현지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선 복도 저편으로 총총 사라지는 유미. 현지는 그런 유미를 조금은 안쓰러운 티를 내비치며 바라보고 있었다. 유미 언니 많이 피곤해 보이죠? 그러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텅 빈 복도를 걷는 것밖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현지와 함께였다. 불어오는 바람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한여름의 바람이 무언가를 잔뜩 머금고 느릿느릿 다가오는 것과 달리 한겨울의 바람은 쌩하는 소리와 함께 가벼이 불어오니 말이다. 학교와 신호등에 멈춰서 나는 버릇처럼 옆을 바라보다 말고 현지와 눈을 마주쳤다. 마침 현지도 나를 기웃기웃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제 학예제 준비도 다 끝났는데 남아있는 방학은 어떻게 보낼 생각이에요? 나와 눈을 마주친 현지가 곧장 내게 말을 건네왔다. 글쎄, 생각 안 해봤는데? 열흘 정도의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유령은 다시 찾을 생각 없어요?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나저나 왜 내 눈에만 그 유령이 보였던 걸까?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건 몇 초 정도 뒤의 일이었다. 신호등을 건너며 나는 적당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중얼거렸다. 역시 그저 우연이었던 거겠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르죠. 필연적이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다시 한번 옆을 바라보았다. 횡단보도를 절반쯤 걸었을까? 초록빛을 바라는 보행자 신호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럼 내가 여기로 오게 된 것도 필연이었을까? 글쎄요. 내가 유미와 마주치고 너와 같은 동아리가 된 것도? 하지만 단순한 우연일 뿐이라도 상관없잖아요. 우연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하는 단어를 곱씹는 사이 횡단보도가 끝이 났다. 세 방향의 갈림길에서 나와 현지는 같은 길목으로 접어든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는 듯 현지가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은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우연이든 필연이든 모두 소중한 거 아닐까요? 진짜 좋은 말이다. 사람은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네. 내 카톡 상세 메시지로 해놔야겠어. 그렇긴 하네. 다시금 옆을 돌아보며 현지의 눈동자를 마주한다. 눈동자는 눈동자일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다.
죽음의 색이라거나 인간의 운명이라던가. 어쩌면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일종의 축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기억나? 그 유령이 네 눈에서 강렬한 죽음의 색이 보인다고 했던 거. 나의 말을 듣자마자 현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현지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자그마한 목소리로 현지가 털어놓듯 말을 꺼냈다. 선배는 이미 죽었어야 할 저를 구해준 거예요. 애초에 나 때문에 위험에 빠진 거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텔레이도스코프를 만들 일도 없었을 테고.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배가 제 운명에 휘말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운명에 휘말린 게 아니라 서로의 운명이 얽혀있는 거라는 말장난 같은 이야기를 꺼내려다 말고 나는 그대로 그 말을 삼켜버렸다. 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의아했던 사건들이 하나둘씩 머릿속에서 그건 나름대로의 이유와 함께 맞아떨어져 가고 있었다. 왜 당신의 눈에서는 죽음이 보이지 않는 거죠? 혹시 당신도 저와 같은 유령인가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내 눈동자에는 운명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미 고장나 있었다고,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운명이란 폐업이 모두 풀린 인형 같은 존재. 나는 그 인형송이 깃든 소라게의 힘이 분명했다. 소라게? 그리고 그 인형은 말 그대로 현지의 운명 속에 휘말려버린 것이고 말이다. 아마도 선배와 같이 있던 그 유령이 제 눈에서 봤던 건 제 운명이 아니었을까 해요. 끔찍한, 유령이 기겁을 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운명이요. 하지만 제 운명에는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우연하게도 제 운명의 마지막 페이지가 변해버린 거죠. 그렇구나. 우연이네. 맞아요. 우연이죠. 나쁘지 않은 우연이라 생각하고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다. 마치 그날처럼 나쁜 일이라고는 생길 것 같지 않은 그런 날씨. 선배는 그 유령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지. 선배가 그 유령을 만난 건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과 필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면서? 구분은 못하겠지만 추측은 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지는 우연은 필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마치 잘 살게 된 시계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은요. 그런가? 그렇다고는 해도 복잡해진 생각들이 눌러앉은 사고회로는 어느 순간부터 헛바퀴만을 빙빙 돌고 있었다. 그나저나 운명이라거나 하는 이야기 유미 언니는 별로 안 좋아하겠죠? 뭔가에 끌려다닌다는 거 유미 언니는 엄청 싫어할 것 같아요. 응? 그 반대일지도 몰라. 생각보다 열이 내니까. 정말요? 유미 언니가요? 갑작스러운 화재 전환에 나는 여분의 사고회로를 써가며 현지의 물음에 대답했다. 여태껏 궁금했는데 유미랑은 언제 친해진 거야? 어쩌다 보니까요. 선배랑 같은 동아리라고 유미 언니가 이것저것 챙겨준 거 있죠? 아, 그런가? 역시 누군가에게나 친절하네.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요? 아니, 별건 아니야. 그냥 언니라고 부르길래 이제서야 물어보는 거니까. 집 앞에 도착한 나는 걸음을 멈추고는 현지에게 인사를 건네려는 참이었다. 손을 흔들기 위해 몸을 돌리려는데 현지가 나의 앞에 펄쩍 다가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선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 오빠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응, 무척 부족했어.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는 나에게 현지가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엉성하게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가는 나의 뒤로 인사말이 들려왔다. 평소에 들었던 작별 인사와는 조금 다른 투의 목소리가 오랫동안 귓가에 머물러 나를 간지럽혔다. 석양이 비치고 어둠이 차츰 하늘을 잠식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만히 하루가 저무는 걸까? 게임이나 영화 감상 같은 시간을 죽이는 일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져서였는지 침대에 누워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수밖엔 달리 할 일이 없어 보였다. 이러고 있자니 정말 태엽이 다 풀려버린 인형처럼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몸을 비틀어 베개에 얼굴을 파묻으려다 말고 나는 침대와 탁자 사이에 떨어져 있던 인형 하나를 발견했다. 어느새 시간은 소녀의 흔적에 먼지가 묻을 만큼 흘러가 있었다. 팔을 뻗어 인형을 주워들었다. 깔끔하게 마감이 된 테루테루 인형. 분명 내가 만든 인형이었다. 소녀는 그때 내가 만든 인형을 보기 좋게 골랐던 것이다. 뿌듯해해야 하는 건가? 탁자 위에 인형을 올려두고선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다. 소녀도 이 인형처럼 어딘가에 홀로 남겨져 시간을 죽이고 있겠지. 오, 어제도, 그제도 소녀는 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소녀는 시간을 죽일 것이다. 어쩌면 내년도, 내후년도.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진동 소리에 눈길을 옮겼다. 휴대용 태블릿에 문자 한 통이 방금 막 도착해 있었다. 이런 시간에 내게 문자를 보낼 사람이 현지 말고 있었던가? 손을 뻗어 태블릿을 집어들고선 문자 내용을 확인했다. 혹시 지금 학교로 와줄 수 있어? 문자를 확인한 나는 고개를 돌려 베란다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땅거미가 진 어스레한 지금 갑자기 유미가 내게 문자로 이런 부탁을 건네왔다는 게 신기해서였을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침대에서 일어나 학교로 향할 채비를 하며 나는 유미에게 답장을 보냈다. 이 시간에 갑자기 학교는 무슨 일로? 신발을 신고 현무암문을 나서려는데 다시금 문자가 도착했다. 응? 어쩌다 보니 1층 창고에 갇힌 것 같아서. 갇혔다고? 어쩌다가? 학예제 비품 정리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잠가버렸나 봐. 그럼 이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던 거야? 답장을 기다리며 학교를 향해 약간은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길을 걷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유미의 답장이 늦는 것 같았다.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런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난 뒤였다. 몇 분을 더 기다려도 답장은커녕 내가 보낸 문자를 유미가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선 나는 발걸음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니겠지? 평소 같았다면 별일 아닐 거라 여기며 천천히 학교를 걸어갔을 테지만 나도 모르는 새 비현실에 물들어 버린 걸까? 10여 분 정도를 뛰어 학교에 도착한 나는 교무실에서 열쇠를 챙겨 곧장 아래층의 비품 창고로 향했다. 서투른 손길로 비품 창고의 열쇠를 꺼내들고선 여머의 열쇠 구멍에 우겨넣자 덜컥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거기 있어? 분명 이곳에 있었다고 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비품 창고는 불도 켜지지 않은 채 정적에 잠겨 있었다. 무서워. 손을 더듬어 스위치를 켜자 순식간에 비품 창고에 윤곽이 드러났다. 유미의 흔적을 찾아 주변을 훑어보았다. 어렴풋이 느껴지는 그녀의 온기를 쫓아 시선이 향한 곳은 비품이 잔뜩 쌓여있는 박스 더미 뒤편이었다. 다 보이거든? 뒤에 숨어있는 거. 혹시나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심장이 조금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다. 박스 더미 뒤편에서 자신의 갈색빛 머리카락을 미처 숨기지 못하고 쪼그려 앉아있던 유미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에이, 놀래켜주려고 했는데 벌써 도착해버렸네? 어이가 없네. 얘도 보통 애는 아니다. 이 상황에서 놀래키려고 그래? 야, 보통 애도 아니구만 이거. 그래서 일부러 문자도 안 받고 있었던 거야? 허무한 듯한 목소리와 불만이 묻어나는 투의 목소리가 서로에게 교차한다. 아니 이거 제정신 아니구만 이 여자애도. 이 게임에 나오는 애들 중에 정상이 별로 없어 오히려. 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하필 그때 태블릿 배터리가 방전돼 버렸지 뭐야.
멋쩍은 웃음과 함께 유미는 주머니에서 작동하지 않는 태블릿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다. 겁도 없다. 나는 반쯤은 어이없다는 표정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의 표정을 유심히 살피고 있던 유미가 내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왜 그래? 혹시 나 걱정하고 있었어? 아, 그거야 당연히. 덜컥 연락도 끊겨버렸으니까. 유미가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오자 나는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뒤로 한 발짝 물렸다. 학교까지 뛰어오느라 숨이 차는 바람에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던 심장이 곡해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는지는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걱정이라는 말은 분명 신경 쓰일 정도로 뛰고 있던 내 심장에 자극적으로 다가왔던 모양이었다.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이런 기분이었겠다니? 걱정 끼친다는 거 말이야. 뭐야, 걱정해준 거 맞았네. 어쨌거나 다행이다. 별일 없어서. 긴장이 사그라들자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린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먼지가 적당히 내려앉은 비품 창고에 쪼그려 앉아 나는 잠시 그곳의 쾌쾌한 공기를 묵묵히 마셨다. 회색으로 정의될 만한 가라앉은 공기가 조잡하게 뛰고 있던 나의 심장을 조금씩 진정시키고 있었다. 밖엔 누구 없었어? 바닥에 쪼그려 앉아 캠프파이어에서의 모닥불처럼 유미를 바라보고 있던 나의 곁으로 그녀가 다가왔다. 이 시간에 학교에 누가 남아있다고? 아무도 없었거든. 그래. 미묘하게 핀잔 섞인 투에 걱정하는 차원에서의 대답이 유미에게는 어떻게 건네졌는지는 잘 모르겠다. 나의 바로 옆으로 다가선 유미는 그대로 바닥에 몸을 주저앉혔다. 눈을 둘 모닥불이 사그라든 나의 시선이 허공을 뱅뱅 맴돈다. 그럼 여긴 우리 둘밖에 안 남은 거네? 갑자기 그게 뭐야?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얼마가 지났을까? 회색의 공기가 어색함에 힘입어 무게를 더하고 있을 때쯤 유미가 갑자기 일어서서는 창고 문 쪽으로 다가섰다. 하긴 비품 창고 안에서 얼마나 더 앉아있으려는 건지.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봐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데 덜컥하는 소리가 문에서 들려왔다. 응? 야, 진짜 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유미가 내게 다가온다. 그저 텁텁하게만 느껴졌던 창고의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한 입김으로 변해 나를 올가맨다. 온몸이 순식간에 고치가 된 것처럼 칭칭 엉겨붙은 듯한 감각. 일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느꼈던 그 심상찮은 감각이 나를 죄어왔다. 저기 제 궤도를 되찾아가고 있던 심장박동은 여태까지의 호흡이 무색할 정도로 쿵쾅거리고 있었다. 바닥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에게 걸어오던 유미가 사라졌다. 눈앞에서 유미만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말이다. 시야에 보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진 뒤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호흡이 가빠져왔다. 혹시 이곳에는 호흡할 만한 공기조차 남아있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려는 찼나 어디에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 목소리를 신호로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어째서? 그곳에는 나를 바라보며 싱긋 웃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오직 그 한마디를 끝으로 소녀는 나의 눈앞에서 아스라이 사라져갔다.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우와! 뭐야, 정신이 들었다. 그대로였다. 쾌쾌한 밀실의 공기도 나의 곁에 있던 유미도. 나는 허공을 향해 뻗으려던 손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두며 유미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나 해소공포증이 있어서. 정말? 미안. 그런 것도 모르고. 괜찮아. 일단 밖으로 좀 나가자. 숨을 크게 2번 정도 내쉬었지만 2번의 호흡 모두 미묘한 떨림을 이루고 있었다. 어째서였을까?
그 짤막한 순간 나의 앞에 소녀가 나타났던 건, 그리고 기다리고 있겠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건, 그나저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있었던 거야? 그게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학예제 때 쓸 물건들 정리하다 보니까 그만. 에휴, 그렇구나. 단 둘만이 남겨진 학교 복도에는 묘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평소에는 항상 이런저런 소리로 가득 차 있던 복도는 단 두 사람만의 소리로는 가득 차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려는 즈음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복도를 걷던 유미의 발걸음이 무뚝 멈춰선다. 어디선가 들려온 꼬르륵 대는 소리가 나와 유미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이다. 그러고 보니 여태껏 저녁도 안 먹었겠네. 아니야. 그렇게 배 안 고파. 이건 그냥 배가 제멋대로. 그래? 난 배고프던 참이었는데. 손사래를 치던 유미는 나의 말에 유해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반응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어? 저녁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 유빈이 안녕. 유빈이 어서와. 안녕.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저녁 시간을 그만 놓쳐버린 거 있지? 생각할 거? 뭐... 그런 게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며 나는 짤막한 웃음을 유미에게 흘려보였다. 웃음에 약간은 멋쩍은 기색이 묻어있던 건 방금 전 창고에서 보았던 소녀의 허상이 떠올라서였을까? 그럼 우리 저녁 같이 먹을래? 그럴까?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나 갑자기 파스타 먹고 싶어졌어. 그럼 그러는 걸로. 한치의 고민도 없이 메뉴가 정해지고 나의 앞으로 폴짝 뛰어 앞장서게 된 유미가 내게 손을 불쑥 내밀었다. 배고파. 빨리 가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손살을 치던 여학생은 어디로 간 건지. 가벼운 웃음을 내뱉고선 그대로 걸음을 서두르려는데 눈앞에 놓인 유미의 손길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팔 아프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눈치일까? 나는 엉성하게 유미가 건넨 손을 붙잡고는 그녀의 손에 이끌려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버렸다. 하얏길을 따라 몇 분 정도를 걸었을까? 사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식당 하나를 가리키며 유미가 말했다. 저기다, 저기. 분위기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이네. 얼른 들어가자. 어느새 나의 등 뒤에 서 있던 유미에게 떠밀려 나는 계단을 올라 레스토랑의 문을 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아늑한 고딕풍의 분위기가 에어컨 바람이 뒤섞여 느껴졌다.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나서인지 식당에는 나와 유미 단 둘밖에 없는 듯했다. 가족이랑 같이 왔을 땐 사람이 제법 많았는데 밥때가 지나서 그런가 되게 썰렁하네. 식사 시간을 놓쳐 식당을 찾는 일이 요즘 들어 잦아진 것 같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주변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우리 저기 앉자. 어때?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유미의 손가락이 향하던 곳으로 시선을 옮긴다. 창가 자리 말하는 거야? 전에 가족이랑 왔을 땐 항상 저 자리에 손님이 있어서 못 앉아봤거든. 분위기에 심취한 듯 들뜬 미소를 흘리는 유미. 유미가 가리킨 창가 쪽 테이블은 달빛에 물들어 어스름한 상아색으로 적셔져 있었다. 사뿐사뿐 걸음을 옮기는 유미를 따라 창가 좌석에 자리를 잡고선 메뉴판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여긴 뭐가 맛있어? 난 이거 좋아하는데. 요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어. 그러게. 다 맛있어 보이네. 메뉴판을 한번 훑어보는 것만으로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다시금 메뉴를 확인하려는데 맞은편에서 유리잔이 짤그락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곳에서는 유미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옆에 얌전히 놓여있던 와인잔을 만지작대는 중이었다. 와인 한 잔 안 할래? 갑자기 웬 와인이야? 왜? 분위기도 좋은데. 어른인 척 하고 싶기라도 했던 걸까? 그렇다면 목적과는 너무 동떨어진 어린애 같은 웃음을 지은 채 유미는 내게서 메뉴판을 뺏어들었다. 와, 하나같이 모르는 이름들 투성이네. 어차피 시키지도 못하는 것들이잖아. 왜? 왜야, 당연히 우린 학생이고
곁눈질로 눈치를 주듯 나는 유미의 교복을 바라보았다. 유미는 자신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게 해결책을 제시했다. 네가 주문하면 되잖아. 나도 학생인데? 에이, 학생처럼 안 보이는걸? 교복도 안 입고 있고. 누가 봐도 학생이잖아. 쉬, 들리겠어. 테이블 반대편에 주인 아주머니를 힐끗힐끗 바라본 유미가 눈치를 주며 말했다. 휴, 다행히 여기 말소리는 안 들리는 모양이다. 진심으로 주문하려고? 그럼 당연하지.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요즘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걱정 말라며 웃음을 흘리는 유미였지만 불안하지 않을 리가 있나. 유미는 그런 나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내게 다시 메뉴판을 내밀며 물었다. 뭘로 주문할 건지는 정했어? 이걸로 하려고. 그러면 난 이걸로 할게. 이거랑 이거. 와인은 이걸로 주문하면 되겠다. 주문 부탁할게. 부탁한다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기요.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어느새 손을 들어 주문을 하고 있었다. 여기 이거하고 콜라 한 병 주세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힐끗힐끗 시선을 돌리며 아주머니의 눈치를 살피기도 했지만 정말 유미의 말대로 주문을 받은 아주머니는 별다른 말도 없이 메뉴판을 들고선 주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다. 앞으로 이런 거 시키지 말아줄래? 밀어두었던 호흡을 연달아 내쉬어대는 나를 바라보며 유미는 뭐가 그리 좋은지 키득거리고만 있었다. 아, 그나저나 콜라는 왜 시킨 거야? 나는 술 안 마실 거거든. 마실 거면 혼자 마셔. 뭐야, 재미없게. 불만 가득한 입모양을 한 채 양팔에 반쯤 얼굴을 파묻고선 나를 바라보는 유미. 마냥 뾰루퉁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조명에 비치는 유미의 얼굴에서는 알게 모르게 피로감이 잔뜩 느껴졌다. 유미의 반쯤 감긴 눈꺼풀은 티날 정도로 무거워 보였다. 피곤해 보이네. 어라, 그렇게 보여? 조금? 그러자 유미는 곧바로 고개를 들어 마치 자신은 전혀 피곤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처럼 눈을 깜빡였다. 비품 창고 정리는 언제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너희랑 마주치고 헤어진 뒤부터? 그럼 피곤할 만도 하잖아. 괜찮아, 괜찮아. 알듯 말듯한 표정이 유미의 얼굴을 스친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선 나는 턱을 개고는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얼핏 고개를 돌려 바라본 창밖에는 반쯤 감긴 달이 하나, 그리고 듬성듬성 빛을 발하는 별이 손에 꼽을 만한 수로 하늘에 매여 있었다. 원래라면 하늘에 수놓여 있어야 할 별들은 모두 땅에 떨어져 버린 걸까? 그다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은 야경이었지만 밝다는 인상이나 반짝인다는 느낌은 분명히 내게 전해진 듯 했다. 분위기 있다. 그렇지 않아? 그러게. 괜찮은 것 같아. 하늘에 별만 좀 더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미소가 유미의 입가에서 새어나오고 그녀의 미소에 나 또한 아쉬운 미소로 답장을 전한다. 각자 다른 이유에서의 아쉬운 미소였겠지만 말이다. 아쉬운 빛이 서려있던 웃음을 가벼운 말소리로 덮어간다. 그날 이 구역에서 보았던 그 별빛을 언젠가 유미에게 보여줄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리던 음식이 나오고 유미의 태블릿에서 찰칵 하는 셔터음이 들려온다. 맛있겠다. 커요. 귀엽다. 파스타에 손을 대기 전 유미는 신성한 위식을 치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선 와인병을 열기 시작했다. 진짜 마시게? 이런 곳에 오면 와인 같은 거 꼭 마셔보고 싶었거든. 와인잔에는 천천히 자색 액체가 꼴꼴대는 소리를 내며 부어져 가고 있었다. 익숙한 포도향의 끝에는 익숙하지 않은 알코올의 자취가 희미하게 남아 코끝을 간지렸다. 그리고 뭐라 말할 틈조차 주지 않은 채
유미는 자신의 입가로 와인잔을 가져댔다. 붉은 와인 한 모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온다. 와인잔을 입에서 뗀 유미가 눈을 깜빡였다. 어라, 이게 어른의 맛인가? 어떤 맛인데? 궁금하면 너도 마셔봐. 됐거든요. 기분 좋은 웃음을 키득키득 내뱉은 유미는 오물오물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다. 배가 고팠는지 평소라면 천천히 비어갔을 유미의 접시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보여갔다. 한 잔째, 두 잔째, 와인병도 조금씩 비어가고 있었다. 괜찮겠어? 에이, 와인 한 병으로 취하겠어? 이미 조금 취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전혀요. 와인 한 잔을 다시 비운 유미는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고선 반쯤 풀린 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정말로 안 마실 거야? 이제 반도 안 남았는데. 안 마셔요? 겁쟁이다, 겁쟁이. 어른스럽지 못한 웃음을 키득대며 유미는 와인잔에 자색 액체를 다시금 채워갔다. 나도 그런데 말이야. 그러고는 잔에 가득 든 와인을 단번에 꿀꺽꿀꺽 삼켜버리고는 붉게 변한 얼굴을 내게 가까이 가져댔다. 흐릿한 조명에 비치는 유미의 얼굴은 마치 와인이 가득 담긴 잔에 비친 것처럼 불그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나도 겁쟁이라서 용기가 없어서 맨정신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거든. 난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알코올에 잠겨가듯 유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다시금 얼굴을 팔 속으로 푹 파묻어 버렸다. 저기 완전 취한 것 같은데? 괜찮은걸? 아직 와인도 남아있고. 팔을 뻗어 와인병을 찾으려는 유미. 나는 유미의 손에 붙잡힐 뻔한 와인병을 구해내고는 유미로부터 닿지 않은 곳에 옮겨두었다. 돌려줘! 엄청 취해 보여. 이제 슬슬 나가보는 게. 그 와인 다 마시기 전까지는 안 나갈 거거든. 야,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나 그 병에 있는 와인 다 마시기 전까지는 안 움직일 거라니까? 넌센스 퀴즈를 내고 싶기라도 한 건지. 아무래도 유미는 알코올 기운에 완전히 잠식된 것 같아 보였다. 더 이상 마시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미의 얼굴은 새빨개 보이기도 했다. 이대로 공주님 안기로 집까지 바래다 주는 건 어때? 그건 기각. 왜? 무겁단 말이야. 야야, 발로 차지 마. 안 움직일 거야. 알아서 해. 정말. 토라진 티를 잔뜩 내며 유미는 테이블에 얼굴을 찰싹 붙였다. 이 와인병만 다 비우면 되는 거지? 흑기사 출동! 눈을 질끈 감고선 그대로 한 잔 가득 따른 와인을 꿀꺽꿀꺽 마셔버렸다. 어때? 와인을 저렇게 먹는다고? 큰일 날 애들이네.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럼 한 잔 더. 순식간에 병에 들어있던 와인이 모두 사라졌다. 나는 두 번째 잔을 비우고선 멍한 얼굴로 유미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에이, 뭐야. 재미없게. 뭔가 김이 새어버렸다는 듯 투덜대는 유미. 나는 그런 유미를 여전히 멍한 시선으로 의시할 뿐이었다. 여태껏 술 마셔본 적 있었어? 아니, 한 번도 없는데? 그럼 이번이 처음인 거네? 그렇지. 어쨌거나 공범이다. 공범. 미성년자 맞아. 얘네 고등학생이야. 근데 나도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네. 이런 내용이 나오네. 얘 괜찮나? 얘네 교복 입고 술 먹는데? 게다가? 허허, 이거 괜찮나? 그동안 재밌었다, 개미야. 그동안 재밌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 방송 여기까지인가 봐요. 이거 나쁜 짓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었나? 공범이란 말은 너무한데?
그치만 왠지 나쁜 짓 잔뜩 하고 싶은 기분인걸? 슬슬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해? 유미의 목소리가 나의 몸을 붙잡았다. 맨정신에는 이야기 못하는 거 지금 하고 싶은데. 그 목소리를 신호로 삼기라도 한 것처럼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있지. 나 말이야. 너를. 심장이 유별나게 뛰는 것도, 감각이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도 방금 전 비품 창고에서 겪었던 것과 꼭 같은 현상이었다. 다만 그 순간 느끼는 감각만큼은 무언가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단지 두려움에 쿵쿵댔던 심장이 지금은 또 다른 무언가의 감정에 의해 뛰고 있었다. 나의 눈과 귀가 그 감각에 의해 멀어져 가고 있었지만
이 게임은 끝. 갑작스럽게 게임이 종료했어요. 미안.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다고. 오키, 오키. 예미 뭐 하고 있었어, 근데? 학교 오늘도? 학교요? 수업 끝났어. 그래? 기분 좋음. 그렇군. 그럼 집에 가는 중인가? 아, 온라인으로 한댔지? 죄. 온라인으로 한댔지? 그렇군. 사무실에서 공부할 듯? 사무실? 웬, 무슨 사무실? 무슨 사무실? 부모님 사무실. 아, 그래? 오, 그렇군. 밥 먹고 자는 거, 에? 그래? 어, 그래? 그렇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공부랑 방송, 아, 방송도 거기서 하는 거였어? 어, 방송을 거기서 한다고? 와, 어떡하네. 가족들, 에? 가족들은 방송하는 거 모른다고? 또? 저녁에 사무실 비면 그때 방송. 아, 그래. 신기하다. 그렇구나. 또, 가족들이 몰라? 그것도 신기하네. 야, 최호빵님, 어서와요. 호빵님, 안녕하세요. 이나. 아, 뭐야.